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개인적인 일로 수업을 못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한 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챗GPT 같은 거를 가지고 챗GPT로 서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챗GPT 서버는 다 그 워드들을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숫자들로 변환을 하는데 그냥 워드 바이 워드를 숫자로 변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형태로 인베딩 그 워드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킹이라는 워드가 있겠죠. 예? 그래서 빼기 맨하고 그래서 킹이라는 데에서 남자를 제거를 하고 우먼을 더하면 로지컬리 뭐가 돼야 될까요? 킹이라는 워드에서 남성성을 제거를 하고 여성성을 애드온 하면 퀸이 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알파벳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걸 벡터로 리프레젠트를 하는데 잘 리프레젠트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은 비슷하게 인베딩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인베딩을 할 때 이런 그 의미가 잘 녹아 있도록 인베이딩을 하는 게 월드 인베이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코리아 대 자펜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이라고 서울이라고 그러면 대응하는 게 도쿄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나? 예, 이런 것도 레이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할까? 보통 곱하기는 안 하던데. 예. 좌우지간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건 그냥 이 워드를 벡터로 단순히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고 그 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벡터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워드 임베딩이고요. 워드 임베딩의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이용을 해서 워드를 임베이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워드들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워드들을 임베딩을 시키는 거예요. 워드들을 임베딩 시켜서 그걸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고요. 그래서 한국말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한국말에 대해서도 인베이딩을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그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띄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
동일한 단어인데 다른 뜻이 있는 게 뭐가 있나?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에? 연? 연패? 연패는 계속 깨지는 게 연패 아닌가? 예? 예, 예. 연패해서 준우승, 내가 지금 프로야구를 잘 안 따라가가지고. 예? 눈. 아, 눈. 오케이.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것도, 예, 오케이. 눈이 요런 눈도 있지만, 예, 이런 눈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눈을 어, 1대1 대응으로 인코딩을 해서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아니면 사람의 눈인지 구별이 안 되죠. 이게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를 봐야 이, 예, 그래서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어 단어보다. 예, 예, 그래서 이 워드 임베딩을 해주는 게 쉽지 않은 타스크입니다. 예, 예, 요 정도로 하고 원래 우리가 지금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우리가 한 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했고요. 그 다음에 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했는데 오늘 1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예, 깊이 있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에, 에, 심각하지 않은 주제를 1시간 내에 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어, 할게요. 그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예,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조금 생각을 해서 트랜스퍼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이디어예요. 근데 예,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들이고요. 그래서 요 트랜스퍼 러닝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대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혹은 캘큘러스를 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수학의 전혀 다른 분야를 가더라도 조금 우리가 로지컬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과에 있는 다른 강의를 들어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안 그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부분 수학과겠죠? 수학과에서 굉장히 여러 개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문과 가서 영미문학사 뭐 그런 거 배우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되겠죠? 아닌가? 예,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백그라운드 모델이 있어요. 그걸 약간 조정을 해서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돌리고 있는데 오케이.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하던가 CNN을 하던가 굉장히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석세스 레이트이 높았습니다. 그죠? 한번 99%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토이네이터 중에 많이 쓰는 게 엠리스트 데이터를 많이 쓰고요. 이게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엠리스트 데이터랑 데이터 스트럭처가 동일하게 생겼어요. 흑백 사진이고요. 28 x 28이고 엠리스트 데이터는 손글씨 흑백 사진이고 요 패션 엠리스트는 패션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그 다음에 타스크도 동일한 타스크입니다. 엠리스트 데이터가 손글씨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을 해서 손글씨 그가 의미하는 게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뭐를 의미하는가 그걸 표현 맞추는 게 타스크고요. 패션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흑백 사진인데 손글씨가 아니고 패션 아이템들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도 맞히는 게 0, 1, 2, 3, 4, 5, 6, 7, 8, 9인데 그 0, 1, 2, 3, 4, 5, 6, 7, 8, 9가 각각의 패션 아이템의 특정한 거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뭐 모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패션 아이템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패션 엠리스트는 엠리스트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보통 그거 성공하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 아까 코드를 보니까 시파10 데이터셋을 돌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칼라 사진이고요. 칼라 사진이고 요것도 시파10이니까 클래스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를 맞히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칼라 사진이에요. 칼라 사진이고 사이즈가 28 x 28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칼라 사진의 그 레졸루션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도 잘 못 맞출 그런 정도의 타스크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코드 돌리고 있는데 그게 시파10 데이터셋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시파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네트워크 사용을 해도 에, 맞히는 거가 99% 가까이 되는데 시파10은 그렇지 않아요. 돌려보면 어, 어느 정도 나오나? 한 70% 나올까?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돌린 지가 오래돼서 예, 물어보죠.
오케이. C파10을 티피컬리 CNN으로 했을 때 석세스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한 60%, 70, 60, 65%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자라난 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사진 보면 사람도 이게 어떤 건 개구리도 있거든요. 개구리 사진 보고 이게 개구리라고 판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종류의 사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개구리 사진 전에 제가 본 기억을 되돌리면 개구리라고 보기에는 그냥 똥처럼 보여요. 예. 에어플레인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에어플레인 사진도 있는데 에어플레인은 되게 쉬워요. 근데 쉽지 않은 타스크예요. 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시파10 데이터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이 정도 볼까요? 예, 코드 돌려도 되는데 돌리는 것보다 그냥 찾는 게 그러니까 칼라 사진이고요. 예, 요게 개구리예요. 대충 보면 똥같이 보여요. 예, 요게 개라고 그러군요. 개처럼 보이나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엄청 안 좋아요. 예, 이건 진짜 똥 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드한 타스크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CNN 가지고 돌리면 60%뭐 65%뭐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트랜스퍼 러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넷이라고 있어요. 이미지넷. 지난 시간 이미지 예, 이미지넷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히스토리 오브 AI 할 때 얘기했던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고요. 클래스가 1000개인가 그래요. 오케이? 클래스가 1000개인가 그렇고 그래서 요 이미지넷을 가지고 컴피티션이 있었고 그때 제가 알렉스넷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넷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굉장히 사이즈가 큰 데이터셋이고요. 이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유명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레즈넷이 여기 알렉스넷일 수도 있고요. 뭐 알렉스넷이니 뭐 여러 가지 넷 있는데 코드는 아마 레즈넷인가 쓸 겁니다. 레즈넷. 그래서 레즈넷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1부터 1000 아마 0부터 999든지 뭐 0부터 909 1000이라고 그러면 999가 되겠죠.
그 확률을 줍니다. 1000개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하는 거를 그거를 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미 클래스가 100개 1000개라고 그러면 1000개의 아웃풋을 주고요.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치면 그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만 바꿔서 0부터 9까지 나오게 여기만 여기만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인풋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리지널 인풋이 굉장히 사이즈가 클 텐데 요게 그 엠니스트 그 시파10용으로 여기를 인풋 사이즈를 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인풋 사이즈는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만 트레이닝을 하고 이 부분은 재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즈넷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컨볼루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픽 커넥션이니 뭐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맨 마지막에는 클래스가 1000개라면 정확하게 1000개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1000 얼마인데 그냥 심플하게 1000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맨 마지막 단에는 그 전 단계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용해서 1000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개짜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막단이 몇 개의 인풋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리니어 레이어를 이용해서 10개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텀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요 놈만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여기는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 얘기는 고정한다는 거고요. 고정한다는 걸 프리즈 한다고 그래요. 웨이트를 프리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프리즈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미지넷을 이용을 해서 레즈넷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레즈넷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진이 들어오면 그 사진이 1000개 클래스 중에서 뭐라는 거를 이제 프리딕트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프리딕트를 하려면 사진에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새인지 고양인지 뭐 에어플레인인지 뭐 트레인인지 자동차인지 그런 거를 프리딕트 하려면 사진에 여러 가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 성분과 성분 간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자동차다 아니면 항공기다 그런 걸 프리딕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즈넷 내부에서는 사진에 로컬리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레즈넷에 있는 그런 사진을 분석하는 성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프리즈 한다는 뜻이에요. 그 프리즈하는 파라메타 속에 있는 것들이 사진의 어떤 뭐
어, 직선이 있는지 곡선이 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뽑아내는 웨이트들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즈넷의 마지막 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사진에 있는 성분, 사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뽑아내는 기능들을 하는 거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리니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10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아까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한 걸로 다시 얘기하면 수학과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걸 하드 트레이닝을 한 4년 동안 막 때려요. 그러면 웨이트가 튜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수학과에서 안 들어봤던 걸 과목을 들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수학과에서 4년 동안 트레이닝을 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영문과 과목 이상한 거, 잘 모르는 거 그냥 딱 집어넣어주면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레즈넷 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즈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트랜스포머 러닝이 되게 좋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이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이스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 상태냐 아니면은 뭐 기분이 언짢은 상태냐 스트레스 받은 상태냐 그런 걸 디텍트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레즈넷은 이미지에 특화된 거지 그 보이스에 특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러닝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게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지금부터는 그 트랜스퍼 러닝 코드를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zip 파일로 올려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돌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돌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폭 제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코드를 돌렸거든요.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 이폭 2 하고 있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봅시다. 10 이폭을 돌릴 거고요. 첫 번째 이폭은 끝났어요. 그래서 로스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accuracy 트레이닝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폭 1 끝났을 때 70% 쳤어요. 아까 심플 CNN 할 때 60이나 65%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accuracy가. 근데 지금 이폭 1 끝났는데 벌써 70%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폭 2 들어가고 있는데 한 75%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트랜스퍼 러닝 하는 거고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리즈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레즈넷이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레즈넷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코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여기를 프리즈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게 10개 해서 이쪽을 트레이닝을 할 거거든요. 예, 요 아마 밑에 단은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할 거예요. 저 기억에 의하면 요 밑에 단은 사진이 어떤 사이즈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도록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단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위에 단만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단이 인풋이 뭐가 들어오든 1000개 정도 나올 건데 그거를 안 쓰고 이제 10개가 나오도록 할 거고 그 10개가 나오는 거는 fully connected layer를 사용할 거고요. 그 부분만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밑에 단은 터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즈 한다고 불러요, 그걸. 그래서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가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면 ResNet 18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ResNet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ResNet 18이면 아마 18단을 사용하는 거고요. 더 종류가 많아요. ResNet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ResNet Weight예요. 그래서 ResNet 18을 사용할 거고 웨이트는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ResNet 요거는 아마 그 웨이트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됐는데 그거를 기존의 요 웨이트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즈를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예, 코드의 베이직 그거고요. 봅시다. 이거는 이제 항상 코드 돌릴 때 동일한 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드를 고정을 한 거고요. 지금 요 디바이스는 쿠다가 있으면 쿠다를 쓸 거고 그런데 지금 저 노트북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CPU로 잡힐 거고요. 데이터 프리페이션에서 여기 트레인 트랜스퍼 있고 테스트 트랜스퍼 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토치 비전 데이터셋의 시파1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다는 거고요. 이게 트레인 이거 많이 봤던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그 다음에 트레인 트랜스폼, 테스트 트랜스폼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프리프로세스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요게 요런 순서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케이. 트랜스포 리사이즈 256 되어 있죠. 이게 시파10 데이터셋은 32 x 32거든요. 저 기억이 맞다면 그 엠니스트 데이터가 18 x 18이죠. 이 시파10은 32 x 32인가 그럴 거예요. 256이 아니에요. 그래서 256으로 리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 확대를 하던가 아니면 패딩을 하던가. 오케이. 물어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패딩 지금 이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 부분이 제로 패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로 패딩을 그러니까 32 바이 32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56 바이 256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로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와이스 초이스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이거를 확대를 해서 256 바이 256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제로 패딩은 안 할 것 같은데 인터폴레이션을 적절히 쓸 거예요. 물어보죠. 제로 패딩 하는 거는 넌센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적절히 오케이. 제로 패딩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센터에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맥센스 하지 않고요. 적절히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센터 크롭이라고 224 그러니까 256인데 적절히 224만큼만 놔두고 바운더리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56 바이 256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운더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바운더리를 잘라내서 224 바이 224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로 바꿔주고 여태까지는 넘파일 수도 있고요. 필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텐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줘요. 이미지넷 mean하고 이미지넷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평균으로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물어봅시다. sub mean and then normalize divide. 그러니까 평균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mean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RGB 채널마다 따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red 채널, G면 그린 채널, B면 블루 채널, 그 각각의 채널마다 RGB가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채널별로 평균 표준 편차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표준화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 테스트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 트랜스폼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32고 이제 데이터 로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2로 했더니 여기 원래 오리지널 코드가 여기가 2거든요. 근데 그 2로 했더니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그 맥하고 윈도우 쪽에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거랑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렐하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크하고 스파운인가? 그런데 지금 여기 포크로 돼야 되는데 그 맥이나 윈도우는 스파운인가 뭐 해서 이거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요. 여기 2로 원래 코드가 2였습니다. 0으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클래스가 10개가 있는데 여기 아까 프로그도 있었고 뭐 그게 각각이 이런 걸 의미하고요. 예, 오케이. 여기가 자, 이게 지금 레즈넷 18을 불러왔고요. 웨이트는 프리트레이닝 된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프리트레이닝이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맨 윗단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 모델을 프리즈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거 쭉 돌리면서 require grade를 false로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레디언트 계산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안 하겠다는 거고, 프리즈 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만큼 프리즈가 전체적으로 다 프리즈가 됐고요. 요 부분을 애드온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모델의 맨 끝단이 모델 풀리 커넥티드라는 이름인데 그거를 이걸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 오브 피처가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웃풋 클래스 여기가 뭐 10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 피처스만 인 피처만 프린트하게 했군요. 아웃 피처 하면은 1000개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금 요게 바꿔치기가 한 겁니다. 여기 넘버 피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이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10개로 바꿔치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트레이닝이 하나 지금 요거는 트레이닝이 다 된 놈이고요. 맨 마지막 단에 트레이닝이 다 된 놈이고 그거를 트레이닝이 하나도 안 된 놈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금 요게. 그래서 지금 요 놈을 없애고 새로운 놈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지금 여기 require grade가 true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작업들이에요. 예, 모델을 CPU든 GPU든 그러니까 우리가 CPU면은 아무 작업하지 않아도 되고요. GPU면 GPU로 돌려줘야 돼요. 디폴트는 CPU입니다. 이거 없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GPU 있으면 GPU로 돌리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아담을 사용을 하는데 모델 파라메타 중에서 여기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담을 사용할 건데 모델 파라메타 중에서 require grade가 true인 놈만 사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델 파라메타 중에서 require grade 앞에 단에서 프리즈한 놈들은 다 false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추가한 놈은 디폴트가 tru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equire grade true인 놈들만 옵티마이저를 돌리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여기는 손 안 대고요. 그레디언트 계산도 안 해요. 이쪽 부분만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이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쭉 여기 갑니다. 그레디언트는 여기까지만 계산하지만 여기도 쭉 따라 내려가긴 내려가겠네요.
중간에 어떤 이상하게 트레인 되는 놈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8단이 되기 때문에 18단을 쫙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아, 예.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요. 이해되셨나? 아,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에다 데이터를 여기서 집어넣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 왔다 갔다는 이거는 그냥 헛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불러와서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 만들면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현재 코드는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게 18단 통과하고 새로운 한 단짜리 통과하고요. 그리고 백 프로퍼게이션 하고 그 다음에 18단 또 통과해야 돼요. 지금 코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봤듯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데이터를 그냥 레지넷을 다 통과시켜서 그거를 저장을 해요. 그거 가지고 한 단짜리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단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1단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됐나? 지금 코드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코드는 짜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폭 3 가고 있거든. 이폭 2 끝났어요. 1시간 동안 이폭 1, 이폭 2 끝났어요. 그러니까 5시간 걸려요. 이대로 하면 5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시간이 세이브 될 겁니다. 오케이?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직접 코드 짜도 되지만 챗GPT랑 얘기하면서 코드 짜면 훨씬 더 쉽게 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 지금 요거는 저기 여기에 이거 클로드가 저한테 준 코드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기본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아주 생기초적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옵티멀하게 짜여진 코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를 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